네, 여러분들과 함께 2023년도 11월 1일에 제가 직접 강의했던 엑셀 데이터 분석에서 복습하셨던, 지금까지 배웠던 복습 과정이 될 것 같은데요. 자료의 형태의 변경이나 계산, 시각화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째 강의로서 요거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마 마지막 타임 때라 아마 음성이 제대로 이게 녹음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널리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연구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냥 날짜를 뽑아낼 거냐, 제가 우선 접수 일자별로 연도 월 일을 뽑아내서 분석을 할 거냐, 그러려면 얘를 연도 월 일을 뽑아내셔야 되죠. 그죠? 월별로 우리가 다시 통합을 하겠다, 해당하는 부분을 연도별로 하겠다 그러면은 연도 월 일을 하나 만드셔야 되겠죠. 컬럼을. 네. 당연히 기본적으로 날짜형이 있으면 연도 월 일을 추출하시고 요일까지는 무조건 잡아내셔야 돼. 그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는 거야. 다시 뭐라고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해! 하고 나서 나중에는 언젠가는 쓰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 접수 일자를 가지고 연도 월 일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요일까지 잡아낼게요. 이해되셨죠? 자, 제가 왼쪽에다가 그냥 요일을 더 추가를 하기 위해서 연도 월 일 요일까지니까 4개를 추가할게요. 그러면 4개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플러스 혹은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를 넣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를 넣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 안 쓸 건데 나중에 써! 다시 뭐라고요? 나중에 쓴다고. 나중에 안 쓸 것 같지? 너 죽기 전에 써! 그럼 뭐라고요? 너 죽기 전에 쓴다고. 하게 되면 연도 월 일을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월별로도 한번 그래핑을 또 해볼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월별로 해당하는 분포도 한번 살펴보고 진행해 볼 겁니다. 자, 연도입니다. 연도, 월, 일, 그 다음에 요일까지 잡아낼게요. 괜찮으신가요? 자, 연도는 어떻게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런데 지금 계속 틀 고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틀 고정을 하고 갈게요. 제가 여기다가 틀 고정할게요. 틀 고정. 보기에 틀 고정. 보기에 틀 고정할게요. 그러면 내려가도 얘가 유지되시는 거 아시죠? 네? 이게 틀 고정이에요. 여기다가 하는 이유는 여기가 틀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가 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더라도 얘가 고정이 되고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얘가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 여기다 틀 고정을 했습니다. 다시 할게요. 보기에 틀 고정. 다시 뭐라고요? 보기에 뭐라고요? 틀 고정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 고정 다시 누르시면 해당 분을 보실 수 있겠네요. 네. 틀 고정 화이팅! 자, 진행합니다. 여기다 연도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월 자, month. 그 다음에 day. 그 다음에 요일은 텍스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네. 컴마 AAAA 놓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할게요. 그러면 몇 월까지 있는지 보겠습니다. 2019년도 10월 10일까지 자료 등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제가 현재 틀 고정이 좀 일부가 잘못됐네요. 틀 고정 다시 할게요. 네, 틀 고정 다시 했습니다. 단축키 쓴 거예요. 네. 자,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접수 일자와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결합을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결합하는 방법은 빠르게 진행할게요. 접수 일자 언더바 시간으로 넣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얘하고 더하는데
그래서 얘하고 해당되는 얘하고 더하는데 해당하는 부분을 시간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곱하기 24 곱하기 60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쵸? 빼고 여기서 빼는 건데 죄송합니다. 흐흐 죄송합니다. 자, 날짜 시간으로 다시 바꿀게요. 쎄서식 사용자 지정 가셔서 year 너무 앞서 나갔어요. dd 놓고 hh ss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빼서 실제로 소요 시간을 계산하겠습니다. 소요 시간? 자, 소요 시간인데 여기서 여길 빼는 거예요. 맞죠? 네. 종교일자에서 빼는데 종교일자에서 접수일자를 빼는데 얘는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얘가 0, 그 다음에 4시 25분 57초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리고 얘를 원래 값으로 표현하시면, 다시 원래 값을 표현하시면, 소수점 늘려볼게요. 이렇게 표현되는 거. 원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맞아요. 원래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분단위로 바꿀 거야. 얘를 다시 한번 뭐라고요? 분단위로 바꿀 거야. 분단위로 바꾸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곱하기 24 곱하기 60까지 해야 되죠. 그쵸? 이렇게 표현하시죠? 자, 그런데 제가 소수점 이하는 다 버리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얘는 266분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근데 그렇게 따지면 270분이 되는 거지 뭐. 계속 올리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네, 소수점 이하는 버려버리겠습니다. 다시 말해 소수점 이하는 버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소수점 이하 버리는 거. 소수점 이하 버리는 거. 인트 하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tr unc 그리고 컴마 0까지 찍겠습니다. 그러면 소요 시간이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소수점은 좀 줄일게요. 자, 그러면 소요 시간이 얘는 265분, 얘는 47분, 49분, 얘가 7분 이렇게 나타나실 것 같네요.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값 분단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분단위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를 기반으로 제가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분석을 해 보실 건데 첫 번째, 해당되는 코드별로 몇 분이 걸리는지 볼 거예요. 뭐라고요? 코드별로 평균이 몇 분 정도 걸리느냐. 이해되셨나요? 최대도 해보고 최소도 해보고 다시 한번 뭐라고요? 최대도 해보고 최소도 해보고 평균도 해보고 이것들을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이름을 바꿀게요. 001 분석 데이터.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단축키 뭐였어요, 여러분들? F12. 다시 한번 해 뭐라고요? F12 놓고 2번으로 놓겠습니다. 2번으로 놓겠습니다. 자, 계속할게요. 자, 이제 피벗 테이블을 돌릴 텐데요. 다시요. 피벗 테이블을 돌려볼 건데 해당되는 거 다시 한번요. 코드별에 따라서 소요 시간의 평균, 최대, 최소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선택하시고 괜찮으세요? 컨트롤 AA 하세요. 컨트롤 AA 혹은 전체 선택. 괜찮으시겠습니까? 여기는 한 셀도 똑같이 진행하실 수 있어요. 여기는 똑같이 한 셀도 같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진행합니다. 삽입의 피벗 테이블 괜찮으세요? 삽입의 피벗 테이블 잘 찾으셨나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갑자기 조용해지셨는데 뭔가가 있나요? 이제 지치신 거죠? 이제 지치신 거죠? 조금만 더 해볼게요. 조금만. 여기가 가장 핵심이니까.
피벗 테이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삽입의 피벗 테이블 괜찮으세요? 누릅니다. 그리고 새로운 워크시트. 다시 한번 뭐라고요? 새로운 워크시트.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킬게요. 그리고 010 코드별 분포. 이름을 뭘로 바꾼다? 코드별 분포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코드별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별 분포를 넣을 건데 우선은 여기다가 코드를 나열할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여기다가 코드를 나열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쪽으로는 보기가 가장 기준이 되는 건 여기다가 표기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을 이쪽에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자, 피벗을 먼저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빠져나가지 마시고 피벗을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제가 첫 번째 코드를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뭐라고요? 코드를 집어넣을 거예요. 코드 넣으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요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소요 시간을 딱 여기 요약값에다가 갖다 놓을 거예요. 소요 시간을 뭐라고요? 요약값에다가 놓을 건데 얘가 왜 마이너스가 나오지? 제가 뭐 잘못했나? 왜 마이너스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아, 종교 일자가 없네. 망했어요. 여러분들? 종교 일자가 없어요. 종교 일자가 없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쵸? 종교 일자가 없어.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종교 일자가 없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자, 천천히요. 종교 일자가 제로 없다면 얘를 0으로 계산할 거예요. 없는 걸로 표현할게요. 다시 한번 하고요. 종교 시간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냥 없는 걸로 표현할 거예요. 없는 걸로. 0으로 하지 않고 뭐라고요? 없는 걸로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자, 종교 일자가 없으면 없는 걸로 표현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소요 시간에다가 여기다가 놓은데 if문을 여기다가 앞에다가 더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뭐라고요? if문을 넣을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뭐라고요? if 만약에 얘가 빈셀이면 빈셀로 표현해라. 자, 다시 한번요. 종결일자 시간이 빈셀이면 뭘 표현해라? 빈셀로 표현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산을 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해되셨나요? 요거 이해되셨나요? 어디가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어디가 이해가 안 되세요? 전부 다요? 얘가 해당은 제가 뭐 함수나 뭐 여러 가지에서 뭐 계산이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가 빈셀이면은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빈셀 있는 게 또 있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피드 값 없음. 자, 다시 한번 할게요. (399번에) 제가 해당되는 종교일자가 없는데 300쪽에 아마 이거 종교일자 시간이 없는데요. 네. 요 빈셀은 다시 한번 처리할게요. 자, 소요 시간 다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if 얘가 종결일자 시간이 빈칸이면 어떻게 처리해라? 빈칸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CC하라는 뜻이에요. 여기 혹시 이해되셨나요?
요게 빈셀이라는 의미예요. 여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빈셀. 그러면 빈셀로 표현하라는 뜻이에요. 얘가 빈셀이면 빈셀로 표현해라. 또 한 번 더 하게 되면 if 얘가 빈셀이면 접수일자가 빈셀이면 빈셀로 처리해라. 처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종결일자 시간이 빈칸이면 빈칸으로 처리하고 접수일자가 빈칸이면 빈칸으로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빈칸이면 빈칸이 있는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빈칸이면 빈칸이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리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얘가 알아서 수정해줘요. 그리고 다시 더블 클릭하고 얘를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시게 되면 다음 가치럼 결과치가 나오실 거예요. 다음 같은 결과치가 나오실 거예요. 현재 합계 시간이에요. 현재는 뭐라고요? 합계, 소요 시간의 합계예요. 소요 시간에 뭐라고요? 합계로 나오는데 분단위가 되겠죠. 분단위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제가 평균으로 계산할 거예요. 제가 뭐라고요? 평균으로 계산할 거예요. 자, 평균을 계산하시려면 합계에서 선택. 다시 한번요. 합계에서 선택. 값피드 설정. 얘를 평균으로 계산해요. 얘를 다시 한번 뭐라고요? 평균으로 계산을 해요. 여러분들 아직 15분이 남았어요. 네, 정신 아직 조금만 더 할게요. 아셨죠? 예, 다시 해드릴게요. if문 다시 해드려요? if문 다시 해드릴게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코드 1은 평균적으로 150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코드 3는 어떻게 된다는 거 평균적으로 몇 분 걸린다? 86분 정도 걸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코드 제로랑 이렇게 놓으셨는데 얘를 만약에 코드 제로를 위에다 뽑고 제가 여기다가 접수 유형을 아래쪽에 놓고 한번 할게요. 요거 가지고 해석만 해볼게요. 이렇게 놓으시면 해석만 해볼게요. 해석만. 제가 소수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소수점 없이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자, 112 방범은 C1이 몇 분 정도 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54분 정도 소요가 된다는 뜻이에요. 얘가 뭐라고? 평균적으로 몇 분? 54분 정도 소요가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다가 제가 요일을 갖다 놔볼게요. 여기다가 요일을 필터에다가 갖다 놓고 얘가 조정하겠습니다. 월요일의 분포, 그 다음에 화요일의 분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일별로. 해당해서 분포별로 변화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도 분석을 할 수 있는 분포 기법을 말하게 돼요. 이게 피벗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피벗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피벗 테이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좀 보여드려 버렸으니까 이제 점점 힘들어 하시네요. 네, 점점 힘들어 하시는데, 자, if문부터 다시 보여드리고 갈게요. if문 보여드리고 얘를 처리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반대가 되면 반대로 한번 볼게요. 반대로. 이럴 경우도 있겠죠. 요일을 갖다 놓고 코드를 앞에다가 끄집어낸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코드 제도를 하는데 코드 1을 하는데 어떤 요일이 가장 많이 오는가라고 보고 싶은 경우 있으시겠죠. 어떤 요일에 가장 많은 소요 평균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보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만 보면 보기가 어렵죠. 그죠? 이렇게만 보면 보시기가 좀 어렵잖아요. 상대적으로는 비용이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럴 경우 얘를 좀 더 표현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 하시고 안 되신 분들 그냥 화면상으로 보실게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if문부터 다시 한번 보시고 처리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분석 데이터에서 시작합니다. 자, if문 다시 합니다. 자, if문인데 제가 어떤 뜻이냐면 얘가 하나라도 비어있으면 처리를 안 할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빈셀이면 빈셀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이해되시죠? 해당되는 소요 시간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자, 첫 번째 조건 한번 봅니다. 얘는 무슨 뜻이에요? 얘는 무슨 뜻이에요? 얘가 빈셀이면, 이해되세요? 얘가 빈셀이면 뭘로 처리해라? 빈셀로 처리하라는 거야. 얘가 빈셀이 아니었네? 하면 그 다음을 실행을 해요. 봤더니 얘가 또 봤더니 얘가 빈셀이야. 그럼 얘를 뭘로 처리해라? 빈셀로 처리해.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얘를 둘 다 모두 있는 경우에만 실행을 하겠죠. 둘 다 있는 경우에만 실행을 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if문이라고 합니다. 자, if문 쉽게 말씀드릴게요. if문 쉽게 말씀드려서 모래사장이 있는데 먼저 하나를 드러내.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을 드러내. 충족하는 것만 해. 라는 뜻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해당 부분은 먼저 드러내고 유효한 데이터들만 하라는 뜻이에요. 이걸 뭐라 한다 우리는? if문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 한다 우리는? if문이라고 해요. 이해되셨나요? if 먼저 제끼고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if문에는 숫자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20 이하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5분 이하는 뭘로 처리해? 10분 이하는 뭘로 처리해? 이렇게 되면은 5분부터 먼저 처리해야 될까요? 10분부터 먼저 처리해야 될까요? 다시요. 5분은 1로 표현하고 10분은 2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10분부터 먼저 처리해요? 5분부터 처리해요? 5분까지. 10분까지 5분까지라고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10분 이하를 먼저 처리해요? 5분 이하를 먼저 처리해요? 10분부터 처리해버리면 5분도 다 포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작은 거부터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작은 거부터 먼저 처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이해되시는 거예요? 자, 다시요. 좀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거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첫 번째 조건은 뚜껑이면 처리해. 다음에 이거면 처리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걸 먼저 드러내버리면 뚜껑까지를 먼저 다 드러내버리기 때문에 뚜껑부터 처리하는 거야. 다시 뭐라고요? 뚜껑 처리하고 그 다음에 몸체를 처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가 모래사장이라고 보는 게 먼저 작은 것부터 드러내버려야 돼. 다시 먼저 뭐라고요? 작은 것부터 드러내. 그러니까 빈셀부터 먼저 드러내. 그런 다음에 1번부터 작은 값을 계속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족하는 것들만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한다 우리는? if문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if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작은 것부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 사건이 5명이 모여있을 때 10명이 모여있을 때 사건이 있다면 5명을 먼저 처리해. 그 다음에 10명 있을 때를 처리해. 근데 결론적으로는 6명부터 10명 사이가 되겠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을 우리 if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좀 어려우시죠? 원래는 여기가 기초에서 조금 높은 거예요. 이게 이제 기초에서 조금 높은 거예요. 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되는 수준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큰일 났네. 우리 딸내미도 이거 가르치려면 힘들겠는데, 이거. 그러면 이 방탄을 얘기해야 되겠구나. 방탄에서 뭐라고요? 방탄 전체에서 뷰를 먼저 드러내. 전국을 드러내. 얘네들이 이해하겠다. 이래서 부분. 야, 방탄 이름도 다 외우려 힘들어요. 이렇게 나온 상황을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전체 선택하시고 있는 상황 삽입 피벗 테이블로 돌릴게요.
좀 짧게 진행할게요. 30분에 끝내드리는 게 좋겠죠? 확인 들어가신 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해당된 평균 소요 시간을 보고 싶어. 이해되시죠? 자, 각각 볼 거야. 이해되시죠? 각각 우선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코드별로 볼 거예요. 코드별로. 첫 번째 뭐라고요? 코드별로. 내 소요 시간이 얘가 평균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요약값을 평균으로 계산을 해요. 자, 평균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요약값을 선택하시고 얘를 평균으로 계산해요. 다시 얘를 뭐라고요? 평균으로. 자, C4는 평균적으로 몇 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적으로 178분 정도 소요가 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하고 싶은 거는 얘를 그대로 카피해다가 가 아니라 이번에 할 거는 접수 거예요. 평균 소요 시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어디가 될까요? 일반 서가 되겠네요. 그렇죠? 일반 서 되시는 거, 요거를 여러분 상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집단 간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평균 얼마만큼 소요되느냐. 그것들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네.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봅니다. 얘를 동시에 교차해서 보고 싶어. 이런 경우 네. 얘를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제가 테이블로 들어갈게요. 자, 행과 열은 상관은 없습니다. 유형을 행에다가 놓고 코드를 열에 평균 소요 시간으로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실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얘는 뭐라고요? 교차로 표현합니다. 교차로 표현하면 처리 시간이 좀 많이 나오는지 보면은 코드대로가 많이 나오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드 2가 더 많네. 네, 이런 것들. 자, 근데 여기 셀을 찍으면 여기 한번 찍을게요. 이 셀만 딱 셀을 찍으면 SOS면서 C 셀에 있는 것만 딱 찍으시면 91개가 아니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따로 분석도 하실 수가 있겠죠. 이것만 딱 뽑아다가 찍으시면 얘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만 보시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각화까지. 지금 4분밖에 안 남아서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형별로 놓고
요일별로 보고 볼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기본 데이터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삽입, 피벗 테이블 하는 것은 요일로 볼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접수 유형을 넣고 보고 그 다음에 코드를 집어넣을 거야. 소요 시간을 갖다 놓을게요. 자, 평균 해당되는 비어있음을 뺄게요. 자, 이렇게가 나오셨는데 이렇게 드리면 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데만 뭐라고요? 색깔을 뿌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 할 건데 소요 시간이 얘가 비율이 나올지 한번 모르겠어요. 제가 행 퍼센트로 할게요. 요게 총 평균보다 높다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얘는 뭐라 낮다. 이렇게 놓으시면 좀 보기가 힘드니까 제가 색깔을 조건부 서식에서 요걸 히트맵이라고 해요. 요걸 제가 천천히요. 코드 3를 선택할게요. 코드 3 가장 높은 걸로 볼게요. SNS 접수가 일요일에 가장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화요일과 금요일 들어오더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1, 2 중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는 어느 곳에 많이 분포가 되고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볼 수 이해되셨나요? 어떠세요? 좀 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싶은데요. 만약에 시간 단위까지 딱 여기다가 이제 시간 단위를 넣는 거죠. 쭉 집어넣어서 해당되는 부분이 시간대별로 어디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지를 시간까지 넣고 여기다가 또 코드를 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안쪽에다. 네. 그리고 코드 2일 때는 상대적으로 좀 다르게 나오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피벗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계속 연동해서 분석을 가는 피벗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가 레벨 이 정도가 되면 1.5에서 2단계 수준이에요. 1.5에서 2단계. 어떠세요? 딱 보셔도 보고서 상태는 아니지만은 내부 의견성 야 코드 1 찍어봐봐. 그 시간 넣어봐. 어느 때가 가장 문제야? 네, 이거는 다시 최종 PPT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분석 해당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얘가 인사이트를 도출하는지 볼까요? 여러분?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진짜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네. 자, 해당되는 챗GPT에서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봐, 이봐. 왜 안 잡혀? 네, 잡혔습니다. 네, HTTP 해볼게요. 직접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그냥 넣는 거예요, 이렇게. 사건, 사고, 접수 후, 처리, 실제, 평균, 시간을 기반으로, 현재의 문제점, 도출하라. 볼까요? 해당 분들은 얘가 놓고 알아서 이런 분석도 하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챗GPT에서 다시 한번 좀 샘플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야 이것도 알아서 한다고? 진짜? 이야 이야 신고액이 85야? 112? 110? 한번 볼까요? 112?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야 111 가장 긴 처리 시간 이야 달라 와 여기서 이제 문제점과 해결 방안까지만 하고 이야 문제는 이 자료를 넣으셔야 돼. 어디 가시라고? 네? 해당 부분 재산이 없는데 뭐 분석에서 조금 그래서 오류가 나는데 알아서 잡더라고요, 얘네가. 마지막으로 저 전략까지 한번 해볼까요? 문제적과 전략까지만 한번. 인사이트 도출합니다, 이제. 이야. 구체적인 전략 한번 찾아볼까요? 구체적인 볼까요? 될까? 야, 그래도 이렇게 뽑아낸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여기다가 요거만 딸랑 요거 하나 넣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딸랑 요거 하나 더 넣으면은 관광이라고 그런 거 관광이라
그러다가 얘가 좋은 게 아까 펴놓고 다른 펴놓고 그래도 결과를 또 요약하라면 요약 종합적으로 놓는데 표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는 해야지 무조건 다 해도 그러면은 안 돼. 써서 써달라면 써줄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만들게 보여드려봤고 오늘 뭐라고요? 해야 돼. 엑셀은 무조건 뭐라고요? 해야 돼. 이거는 나도 하는데 여러분은 우리는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그러고 띵하니까 좋은 의견들을 사실 여러분들 여기다 노하우를 더 접목을 하시면 어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번 맛보기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원래 좀 이렇게 훨씬 더 좋은 게 잘 나옵니다. 지금 제가 대충 쪼인 거고 너 해봐. 그런 것들 한번 보셨습니다. 자, 오늘 하루 한 8시간 정도 하셨 오늘 배운 거 기억나는 건 뭐다? 없다. 오늘 기억나는 건 뭐라고요? 이걸 계산하자. 그러면 24 곱하기 60 정도는 TR-UH까지는 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